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각하며 공부하는 초등수학의 생공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곱셈 분해의 기본 원리를 배웠어요. 하나의 수를 여러 개의 작은 수로 분해하고 계산하기 쉬운 수들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들을 익혔네요. 그럼 오늘부터는 하나의 숫자를 덧셈으로 분해한 다음 덧셈으로 분해한 숫자들을 서로 곱하는 방법들을 배울 거예요. 덧셈으로 분해해, 곱셈을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응용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용은 여러분이 중학교에 가자마자 배우는 내용들인데 초등학교 친구들도 곱셈의 기본 원리와 수분해를 알고 있으면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그럼 교재 77페이지를 같이 볼까요? 곱셈식은 덧셈식 곱하기 덧셈식으로 분해한다고 되어 있네요. 교재를 같이 볼게요. 11을 10과 2의 덧셈으로 분해했네요. 13은 10과 3의 덧셈으로 분해했어요. 이제 덧셈으로 분해된 숫자들을 서로 곱하는 거랍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사각형 그림을 이용해 공부해 볼까요? 사각형 그림을 보게 되면 가로가 얼마인지 세로가 얼마인지 살펴봐야 해요. 가로부터 볼까요? 가로는 10이에요.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10개하고 2개로 나눴네요. 11을 10과 2의 덧셈으로 분해한 거예요. 이제 세로를 볼까요? 세로는 13이에요. 그리고 13을 10과 3으로 분해했네요. 가로와 세로를 분해하고 나니 사각형이 4조각으로 나눠진 게 보이나요? 색깔들이 다르게 칠해져 있죠? 그래요. 이제 4조각의 사각형 넓이들을 각각 구해서 모두 더하면 12 곱하기 13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구해볼까요? 연한 초록색으로 칠해진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가로도 10, 세로도 10이란 게 보이나요? 그럼 넓이는 10과 10을 곱해서 100이 되겠네요. 옆에 세로셈에서 보면 10과 10을 곱해서 1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초록색 아래에 있는 연한 분홍색 부분을 볼까요? 가로는 얼마죠? 그래요. 가로는 초록색과 같이 10이 되고 세로는 3이 되겠죠. 이제 연한 분홍색 사각형의 넓이는 10과 3을 곱해서 30이 되겠네요. 옆에 세로셈에서도 10과 3을 곱해서 30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제 연한 주홍색 부분을 살펴볼까요? 이제는 가로, 세로가 얼마인지 금방 눈에 들어오겠죠? 가로는 2가 되고 세로는 10이네요. 그럼 2와 10을 곱해서 20이 되겠네요. 이제 마지막 사각형이에요. 맨 아래 연한 파란색 사각형이에요. 가로는 2, 세로는 3이니까 2와 3을 곱하면 6이겠네요. 어때요? 이 그림의 의미가 이해가 되나요? 12 곱하기 13을 사각형으로 나타내고 12와 13을 덧셈으로 분해해 여러 사각형으로 나눈 그림이에요. 4개로 나뉜 사각형의 넓이들을 구해서 모두 더하면 12 곱하기 13과 똑같다는 걸 알겠죠? 100과 30, 그리고 20, 그리고 6을 모두 더하면 156이 되겠네요. 이제 12 곱하기 13을 가로셈으로 정리해 볼까요? 11을 10과 2로 분해하고 13을 10과 3으로 분해해서 곱해줬네요. 덧셈식으로 분해해서 서로 곱한다는 뜻이 이해되지요? 각각의 곱셈들이 사각형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빈칸에 알맞은 숫자들을 직접 채워보기로 해요. 이제 다음 쪽을 같이 볼까요? 우리는 12 곱하기 13이 4개의 곱셈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걸 식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10과 10을 곱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10과 3을 곱하고 그 다음에는 2와 10을 곱하고 마지막으로 2와 3을 곱해야 하죠. 방금 전에 사각형 넓이를 구한 방법으로 곱한 거랍니다. 이제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볼까요? 이 표의 가로 부분을 보면
10과 2라고 적혀 있네요. 어떤 뜻인지 알겠죠? 12를 10과 2로 분해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세로 부분을 보니 10과 3이라고 적혀 있어요. 13을 10과 3으로 분해했다는 거겠죠? 이제 이 표에 있는 숫자들을 서로 곱해주면 사각형 4개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똑같겠죠? 2개로 쪼갠 사각형의 넓이를 간단하게 표로 좁겐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칸에는 10과 10을 곱하면 되고 그 옆에 칸에는 2와 10을 곱한 값이 들어가고 세 번째 빈 칸에는 10과 3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마지막 칸에는 2와 3을 곱하면 되겠죠? 어때요? 이 표가 이해됐나요? 이제 오른쪽 표에는 곱해준 값들이 적혀 있다는 걸 알겠죠? 첫 번째 빈칸은 10과 10을 곱한 값이니 100이 들어가겠네요. 맨 마지막 빈칸에는 얼마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래요. 2에다 3을 곱해서 6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잘했어요. 이제 덧셈식으로 분해해서 서로 곱하는 방법을 알겠나요? 사각형의 가로, 세로 숫자들을 분해해서 4개의 사각형으로 나누고 각 사각형의 가로, 세로를 서로 곱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문제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21과 34를 곱하라는 문제예요. 아래표를 같이 채워볼까요? 가로 부분을 보면 21을 20과 1로 분해했네요. 세로는 어떻게 분해했죠? 맞아요. 30과 4로 분해했어요. 이제 4개의 사각형으로 분해한 거예요. 이제 사각형들의 가로, 세로를 곱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 빈칸을 같이 채워볼까요? 첫 번째 빈칸은 1 곱하기 30이 되겠네요. 사각형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어디에 해당하는지 느낌이 오나요? 이제 그 아래 빈칸은 몇 곱하기 몇일까요? 그래요. 1 곱하기 4가 되겠네요. 곱셈은 순서를 바꿔도 괜찮은 이 4 곱하기 1로 적어도 좋습니다. 이제 오른쪽 표에는 사각형들의 넓이를 적으면 되겠죠? 빈칸에 해당하는 값은 1과 4를 곱한 값이니 4가 되겠네요. 그럼 22 곱하기 34라는 문제는 4개의 사각형 넓이를 모두 더하면 풀 수 있어요. 600과 30을 더하면 630이 되고 80과 4를 더하면 84가 되니까 두 숫자를 더하면 되겠네요. 오늘 배운 건 정말 중요한 곱셈의 원리예요. 큰 수들을 덧셈으로 분해하고 분해한 숫자들끼리 서로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이제 곱셈 문제를 보면 사각형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훨씬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꼭 가로셈으로 풀어서 적어보세요. 가로셈으로 풀어서 적어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과서나 다른 문제집의 문제들도 오늘 배운 방법을 써서 풀어보기로 해요. 알았죠?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